국토교통부가 새만금과 전북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군산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km 길이의 철도를 만들고 정거장 7곳도 함께 조성됩니다. 부안의 우리 3만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 결과는 사흘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복지와 산업 등 5가지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과 전북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군산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km 길이의 철도를 만들고 정거장 7곳도 함께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천여억 원으로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여객과 화물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입찰 방식 심의를 거친 뒤 설계와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안의 오리 3만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밀검사 결과는 사흘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수부는 12일 정오부터 1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복지와 산업 등 5가지 분야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이학수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모든 정책의 중심을 시민 행복에 두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에 힘쓰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의회를 찾은 이학수 시장. 내년도 시정 방향과 예산안을 직접 설명합니다. 사업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강화하는 실행 예산과 정읍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정읍시가 짠 내년 살림살이는 1조 2,300여억 원 규모. 올해 처음 세운 예산보다 750억 원, 약 6.4% 늘었습니다.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은 1.9%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같은 의존 재원도 각각 7% 넘게 확대됐습니다. 민생 회복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시정은 복지와 미래산업, 문화, 도시, 농업 등 5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결혼 예식비 지원 확대와 청년 식비, 취득비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민생을 챙기고 바이오와 반려동물 산업 같은 미래 성장 기반도 키워갑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재정비, 농업 환경 변화 대응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결실로 완성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례회에 돌입한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경제, 시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최우선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읍시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과 함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아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장과 수험 번호를 꼼꼼히 살피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실감합니다. 수험표 나갔으니까 고사장 배치도 다 학교별로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미리 보시고 내 고사실이 대충 몇 층이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도 한 만큼은 하고 오자라는 마음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 긴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떨 필요도 또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능 처음 보면서 마음이 떨리고 만약 망치면 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를 위해선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비우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챙겨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4일 한국환경생태연구소가 정읍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야생 원악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정읍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도민들의 억울한 사연과 민생 고충을 듣기 위해 민생공감 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사업단은 이화숙 전북도당 대변인이 단장을 맡아 행정이나 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가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신장식 전춘생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률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첫 민생 상담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익산시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밥 한 끼가 주는 힘,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인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익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익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양당 독점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은 11일 전국 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혁신당은 오는 21일에서 23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는데요. 결과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행사에서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최고위원 후보는 이명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의원, 정경호 전 한국노슈노동조합 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이라고 합니다. 조 전 위원장은 출발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 힘으로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힘으로 지방정치 교두보를 세우겠다며 양당 독점 지역의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호남 일정 중 전북 일정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전북 지역 인재 영입과 공천 방향, 선거 전략 등 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모악산 도립공원을 걷기 좋은 힐링 명소로 재정비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맨발 황토길과 탐방로, 금평 곁길, 생태주차장 등 여러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황토길은 시원한 그늘과 계곡, 다양한 체험시설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